여기다가 요 레이어에다가 브러쉬든 뭐든 요 페인트든 뭐든 6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G펜으로 이렇게 그으면은 65번 톤으로 브러쉬가 나와요. 당연한 말이지만 페인트 부으면 65번이 들어갑니다. 그라데이션을 만약에 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뭐 다른 그라데이션도 있는데 뭘 하셔도 65번 레이어에서 하시면 다 65번 톤이 나옵니다. 다른 것도 그렇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러면 컷 나누는 법부터 한번 가보죠. 자, 아마 저번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때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 클립 스튜디오는 EX 버전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옵션이 프로에는 나와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커스텀 하는 부분은 EX에서만 클립 스튜디오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거 인지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갖다 대시면 이렇게 코믹이라고 떠요. 요 코믹에서 뭐 다른 거는 막 많이 있는데 다른 거 건드실 거 없고요. B5, 뭐 A4, 뭐 A5 막 이렇게 있습니다. B4로 해주세요. 상업지는 무조건 B4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독립만화에서 책을 내겠다라고 하시면은 B4 하실 필요 없어요. B4 아래로 보통 A4를 많이 하실 겁니다. B4 아래로 있는 사이즈들은 보통 뭐 연합장이나 아니면은 공인지나 개인 출판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일본에다가 투고를 하실 거다 단편으로 라고 한다면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B4로 해주시면 되고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드실 필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DPI는 600 DPI인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노크롬인지 컬러 그레이로 가지 마시고 모노크롬으로 꼭 한번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실 게 없고 요 여러 페이지 수도 요 페이지 관리하는 게 EX에서 굉장히 좀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좌철 오른쪽이 아닌 일본식이니까 우철 왼쪽으로부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셔서 페이지 수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요 강의에서 한 3페이지 정도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바탕화면에다가 해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페이지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양쪽 페이지 2, 3페이지 같은 경우는 양쪽 페이지가 있죠. 이것도 아마 저번 라이브 때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양쪽 페이지가 있습니다. 양쪽 페이지가 있는데 책이 펼쳐졌을 때 가정하에 요 바깥에 있는 회색이 양쪽 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원고 원 화면을 만드는군요. 예. 그런데 왜 일본식 그 철을 바꿨더니 왼쪽 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까? 라는 게 이제 좀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왜 여기 페이지는 비어 있느냐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두 페이지죠. 두 페이지인데 여러분들 단행본이나 뭐 다른본 아니더라도 어떤 책을 사시더라도 책은 덮여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 한 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새 창을 만드시게 되면 항상 1페이지는 왼쪽에 있을 겁니다. 오른쪽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한국은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왼쪽 페이지가 비어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지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1페이지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 혹시 일본 만화 단행본이 아닌 잡지를 한번 사셔서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잡지 한 권에 여러 작품들이 실립니다. 그런데 보통 웬만하면은 작품들이 끝날 때는 오른쪽 페이지에서 끝나요. 왜냐면 다음 분이 왼쪽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원피스가 한 3번째 작품으로 연재가 됐다 그러면은 항상 오른쪽 페이지에서 표지가 나오든 아니면은 1페이지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든 뭘 하든 왼쪽 페이지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 단행본이든 뭐든 모든 책들은 다 일본에서 왼쪽 페이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컷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컷 나누실 때 여기 보시면은 말풍선 쪽 보시면은 컷 테두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컷 분할, 컷 폴더 분할 아니면 뭐 직사각형 컷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컷 분할하실 때 여기에다가 컷을 이렇게 그어서 만약에 뭐 만드신다든가 하면 레이어가 폴더가 바로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라고 하시면은 아주 친절하게도 클립 스튜디오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소재 쪽으로 보시면은 프레이밍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들, 컷들이 있는데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원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 드립니다. 그러면 가운데 정확하게 프레임이 맞춰져서 들어가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컷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컷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컷 폴더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Shift 누른 채로 선을 이렇게 옆으로 그으시면 직선이 됩니다. 위로 그으시면은 위로 90도 또 직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컷을 나눠주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요 컷과 컷의 간격 있죠. 그리고 요 컷 선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것조차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자, 똑같습니다. 컷 폴더 분할에서 좌우 간격, 상하 간격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디테일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은 소년지, 뭐 소년지 아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소년지, 청년지, 성인지가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인지는 여러분 그 야한 만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야한 만화는 되게 에로지라고
만화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성인지는 성인분들이 보는 만화들이에요. 그 차이에 따라서 요 컷 간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년지 같은 경우는 좌우 상하가 컷과 컷의 간격이 굉장히 좀 넓어요. 왜냐면은 보시는 연령층이 소년이기 때문에 컷 하나하나가 조금 더 동떨어져서 가독성을 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컷 간격이 조금 넓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청년지나 성인지로 올라갈수록 컷 간격이 조금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한번 조금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년지 기준으로 한번 가봅시다. 좌우 간격, 상하 간격. 지금 여기 옵션에서도 좌우 간격은 20이고 상하 간격은 50이에요. 무슨 말이냐? 상하 간격은 안으로 치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격이 넓어야 돼요. 좌우 간격은 그 단 안에서 나눠진 컷들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컷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간격이 조금 더 좁아지셔야 돼요. 좌우 간격을 80으로 합니다. 상하 간격을 130 하셔서 이렇게 그어보시면 이 정도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컷을 나누시게 돼요.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출판 만화에서 보시면요, 단락이라고 합니다. 3개로 나뉘어요. 아닌데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이렇게 컷이 나눠져갖고 이렇게 된 것들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단 안에서 나눠주시는 거지. 이게 한 묶음이 돼서 거기 안에서 나눠주시는 거지. 그 묶음에서는 벗어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요 하나가 안을 묶은 것 뿐이고요. 단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컷 구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만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컷 구성함에 있어서 한 페이지에 몇 컷 정도 넣는 게 좋냐라는 건데 보통은 6컷 전후입니다. 6컷 전후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편적으로 가장 읽기가 편하다라는 건데 또 말씀하실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막 2컷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기 한 페이지 막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페이지도 막 하나 그림 막 넣어놓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유는 임팩트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내가 판단이 된다면은 컷 구성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왜 6컷을 얘기를 하느냐, 이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시려는 만화가 모든 페이지가 많아봐야 3컷, 4컷 정도고 자꾸 그 뒤에 뭐 컷이 커질 때는 커지긴 하지만 그 이상 컷이 몰려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은 읽는데 좀 가독성이 떨어지진 않지만 페이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지쳐합니다. 정보를 만약에 좀 줘야 되는 신이다. 보통은 작품의 초반, 중반, 기승쯤일 겁니다. 그때 뭔가 이 친구들이랑 얘기랑도 하고 또 주인공 아니면 인물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정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씬에서 컷들을 막 2-3컷씩 막 쓰면서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지쳐합니다. 페이지를 자꾸 넘겨야 돼요, 독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컷, 많아도 8컷 정도로 맞춰서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뭐 임팩트 주거나 막 클라이막스 올라가거나 빵 터져야 될 때는 컷 적게 쓰시는 게 맞죠. 여기서 또 하나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컷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 크기 좀 바꿔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오브젝트, 여기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누르시고 요거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다른 컷 테두리 스냅이라고 있는데 연동하지 않음으로 해야지만 이 컷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요. 일부 연동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옆에 컷이 지금 같이 늘어나죠. 이렇게는 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동하지 않음으로 하셔서 컷을 늘려주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템플릿이죠. 요거는 제가 저번 라이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만화 이렇게 보시다 보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사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종이 안에 네모가 확실하게 다 들어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그린 겁니다, 컷을. 근데 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 거는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시면 돼요. 나중에 인쇄하실 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내보내기 하실 때 나오지 않게 내보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템플릿에 관한 거는 거기 전 영상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하셔서 이런 식으로 컷 구성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컷들을 막 늘려보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난 저렇게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늘려보시고, 이게 1페이지예요 1페이지면은 여러분들 지금 책을 보시면은 저번 영상에서 다루긴 했는데 여기가 접히는 부분이죠. 책 여기 가운데 부분일 거예요. 여기는 컷이 나가면 안 돼요. 접히는 부분 여기까지 다 비워두셔야 돼요.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면 책이 안으로 말려가지고 그 부분은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1페이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접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리지 마셔야 됩니다. 자, 2페이지로 가면 똑같습니다. 그 반대 부분이겠죠. 여기가 그림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양면 연출도 동일한 규칙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양면 연출을 어떻게 하시냐? 여기 EX 버전이라고 이제 우선 말씀을 드렸어요. EX 버전의 페이지 관리 쪽에서 보시면요, 요 페이지 2개를 만약에 합쳐야겠다 라고 하시면 요 하나만 선택하시고 좌우 양면으로 변경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페이지가 하나로 뭉쳐버렸어요. 이거는요, 지금 재단 자체가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이 프레임이 비어져 있는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사람을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안으로 말리지 않을 겁니다.
양면 합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단페이지로 변경 여러분들 하실 때 그림 다 그려놓고 단페이지로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내보내기 할 때 양옆 페이지 이거 하나 이미지로 내보내기 할 거냐 나눠서 내보내기 할 거냐라고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눠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어디에다 업로드를 해야 될 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본 파일을 한번 합쳤는데 그려놓고 여기서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아마 좀 뭐가 꼬여가지고 그렇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컷 구성은 한 페이지에 6컷 전후로, 그리고 이제 컷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임팩트를 좀 줄 것이다 라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컷과 컷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은 여기 오브젝트 툴로 건드셔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고, 그리고 간격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컷 폴더 분할해서 좌우 간격 상하 간격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 컷이 나눠질 때마다 폴더 하나씩들 생기죠. 요 의미는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 안에다가 뭐 인물을 뭐 선을 따든 뭘 하든 바깥으로 아무리 해도 선이 요 컵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고, 저는요 요 컵 바깥으로 나가는 연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씩 인물들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연출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다른 방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컵 표준 그래갖고 여기 폴더 안에 지금 컵 폴더가 다 들어가는데 폴더 하나 만드셔서 요 컵 폴더 바깥으로 아예 빼주세요. 독립적으로. 그래갖고 여기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컵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라고 할 때 컵보다 상위에 있는 레이어니까 여기다가 그냥 화이트로 밀어버리듯 그런 식으로 하셔서 작업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그 연출에 맞게끔 진행을 해보시면 좋다. 자, 그리고 요 다음에는 스크린톤 톤 쓰시는 법, 여러분들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톤을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크린톤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뭐 인터넷 치면 스크린톤 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스크린톤 같은 경우는 필름지입니다. 스티커 필름지예요. 그래서 혹시 디자인 입시 하시는 분들은 그 마스킹 테이프인가요? 피스 테이프인가? 이렇게 투명으로 돼갖고 그림에 그라데이션 할 때 그 바깥으로 안 삐져나가게 이렇게 칼로 붙여갖고 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B4 사이즈예요. 스크린톤은 항상 B4 사이즈고요. 이제 수작업에서는 그거를 오려갖고 떼어냅니다. 어떤 방식이냐?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넣을 거다. 근데 나는 여기에다가 스크린톤을 넣을 거다. 라고 하면은 요 크기에 맞춰서 스크린톤을 오려갖고 여기다 팩 하고 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인물 외곽선을 이렇게 따갖고 스크린톤을 살짝 벗겨내면은 요 부분만 스크린톤이 벗겨져 나갈 배경은 붙었겠죠. 그런 다음에 꾹꾹꾹꾹꾹 눌러주시면은 뭐 이거 누르는 도구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톤은 작업 때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톤 번호는 예전에 회사가 나눠져 있어도 모두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메이커 거 구하셔도 수작업에서 톤 번호는 다 똑같을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말씀드리는 61번부터 65번 톤들이 어떤 톤들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톤 번호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61, 62, 63, 64, 65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 지금 무슨 톤을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 만화 보시면은 무늬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라데이션이 있거나 이런 톤들 말고 정말 음영만 넣으려고 하는 톤들 보셨을 거예요. 피부에 닿는 그림자라든가 아니면은 검은 옷을 입었다라고 해도 검은색으로 명암을 잡아놓고 이게 검은 옷이다라고 해서 거기다 좀 진한 음영이 들어가거나 합니다. 이런 톤들을 아미톤이라고 해요. 아미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아미톤이 다 60번대에 있고요. 보통 61번에서 65번 사이에 있는 톤들을 씁니다. 그러면 61, 62, 63, 64, 65 요 5개 다 쓰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쓰시는 작가분들이 쓰시겠죠? 쓰실 겁니다. 근데 보통은 저 중에 3개만 쓰세요. 음영을. 자, 그러면 그 3개를 어떻게 나눌 거고 요 톤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클립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할 거냐. 자, 선택툴 있으시죠? 선택툴 여기 올가미 선택이든 뭐든 올가미 선택이 가장 빠르니까 올가미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 선택으로 지금 여기다 뭘 칠할 건 아니니까 톤 레이어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아래 옵션이 쭉 나오죠. 신규 톤 이거를 눌러보십시오. 아주 친절하게도 기본적으로 선수 60에 농도 40이라고 나오죠. 이게 사실은 64번 톤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톤을 하시게 되면요. 톤의 번호가 60, 여기 60에 40%라고 되어 있는 톤은 64번이라고 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선수는 뭐냐? 여기 점이 몇 개 들어갔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아미톤 같은 경우는 60의 밀도가 기준입니다. 농도는 뭐냐? 이 점의 크기에 10으로 줄여볼게요. 점이 작아지죠. 무슨 말이냐? 농도가 높을수록 진해지고요. 점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진해지는 거고 점의 크기가 작아지면 흐려지는 겁니다. 61번 톤 60에 10%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61번 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60에 10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62번을 만들어 봅시다. 60에 20 엔터 조금 진한 해서 62번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65번까지 만들어 볼게요.
63번, 64번, 65번. 자, 이렇게 5개 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우선 요 레이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65번 톤을 만드셨어요. 여기다가 요 레이어에다가 브러쉬든 뭐든 요 페인트든 뭐든 6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 G펜으로 이렇게 그으면은 65번 톤으로 브러쉬가 나와요. 당연한 말이지만 페인트 부으면 65번이 들어갑니다. 그라데이션을 만약에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뭐 다른 그라데이션도 있는데 뭘 하셔도 65번 레이어에서 하시면 다 65번 톤이 나옵니다. 다른 것도 그렇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톤 레이어를 선택들로 하셔서 5개든 3개든 원하시는 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요거 지금 만들어 온 거는 레이어 하나씩 하시면서 델리트 누르시면서 지워 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 5개에서 3개만 쓰느냐? 이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림의 스타일 따라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내 그림은 조금 먹도 많이 들어가고 조금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가 좀 세다. 톤을 이미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신다면은 61, 62, 63 요 3개만 써 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다가 톤까지 진해져 버리면은 그림이 굉장히 어두워져. 그런데 자, 반대로 얘기하면 내 그림은 좀 그렇게 먹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좀 하늘하늘해, 좀 샤프해 내 그림 라고 한다면 61, 63, 65로 쓰시는 게 좋아요. 또는 64로 쓰셔도 괜찮고. 그래서 자기 그림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톤을 3개를 정해서 쓰실 건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는 근데 고루고루 쓰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은 61, 64, 65 이렇게 쓰셔도 돼. 스타일에 맞춰서 쓰신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는 거지. 무조건 톤 저렇게 써야 되니까 라는 거는 없어요. 요 5개 안에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아마 뭐 수작업 하시는 분이나 전 출판만화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도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꽃무늬처럼 이렇게 사각으로 뭐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죠. 이렇게 꽃무늬처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모아레 현상이라고 해요. 모아레라고 해요. 이 모아레 현상은 언제 일어나느냐? 수작업 하실 때 톤을 이만큼 붙이셨어요. 톤을 여기다가 61번을 붙였습니다. 근데 미주알이라 그래갖고 2개를 겹친다라고 해서 톤 위에 톤을 또 하나를 겹쳐서 써요. 근데 톤과 톤이 겹쳐요. 그러면 이렇게 점이 있는 톤인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톤을 넣었을 때 이 점이 이렇게 있는 점 사이에 요 가운데에 들어가든가 요 빈 공간에 착 하고 들어가면은 좋아요. 근데 이게 요쪽으로 치우치더라든가 요쪽으로 치우치면은 요런 꽃무늬가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꽃무늬가 나오면은 톤의 궁극적인 효과를 얻지 못해요. 2장을 붙였을 때 효과가 아닌 꽃무늬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꽃무늬는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디지털인데 저게 왜 보이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디지털에서 이거 하나밖에 안 썼는데 요 모아레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이유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요 모니터의 해상도 때문입니다. 인쇄하면은 모아레가 안 나와요. 그래서 확대 축소할 때마다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모아레가 나왔다면은 확대 축소 상관없이 계속 꽃무늬가 보여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이렇게 확대 축소하는데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꽃무늬가 나오고 어쩔 때는 막 꽃무늬가 이렇게 막 짜잘해지고 막 이래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모니터에서의 문제인 거고, 출판 만화를 만드시면은 기준이 픽셀이 아니고 종이 사이즈로 불러갖고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니터는 결국에는 우리가 눈에서 보는 실제로 종이보다는 해상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 축소할 때 모아레가 보이는 것 뿐이지,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좀 잘못했다, 이거 다시 해야지 라고 해도 영원히 다시 그리셔도 모아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알려드릴게요. 피부에다 쓰는 명암 있죠.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은 61번 써주시면 돼요. 그 피부가 가장 하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명암 같은 경우는 취향 차이 없습니다. 다 보통 61번을 쓰시고요. 피부가 좀 까만 사람이다 그러면 62번 쓰시고 거기에서 63번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맨 살이 다 하얀 그 피부다 라고 하시면은 61번을 쓰시는 게 좋아요. 피부에 닿는 거 뭐 이런 거 그라데이션 막 넣던데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넣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 얼굴에다가 그라데이션을 한번 좀 넣어보고 싶어요. 음영식으로 61번 톤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저는 G펜으로 테두리만 이렇게 먼저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요 경계 부분에 좀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보통은 수작업할 때는 커터칼이죠. 이렇게 돼 있는 커터칼날 요 부분으로 여기를 방향을 이렇게 긁다가 이렇게 긁어줍니다. 그러면 저 점들이 미세하게 지워지면서 그라데이션이 돼요. 또는 이런 칼들 있죠. 칼날만 이렇게 하나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펜처럼 잡을 수 있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도 긁어주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에서는 그 방식을 하지 않죠. 당연히. 뭘로 하실 거냐? 스프레이로 가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에어브러쉬라고 있어요. 에어브러쉬에서 부드러움이 아니고 스프레이로 가주십시오. 나머지 브러쉬 사이즈만 조절하시면 되고요. 여기 색깔에서 투명으로 가주세요. 투명으로 가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살살 긁어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톤을 긁는다라는 행위는 클립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한번 우리 좀 해봅시다. 자, 요 네모칸에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넣어볼 건데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라데이션 톤을 만드시면은 레이어가 또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요 61번부터 65번의 레이어로 사용하시는 건
건 아니에요. 자, 여기 그라데이션 눌러보시면 쭉 아래로 내려보십시오. 만화용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주세요. 나머지 건들 거 없습니다. 요걸로 그라데이션 농도 조절하시면 돼요. 왜 만화용 그라데이션이냐 말씀드렸지만 플링톤은 다 도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컬러 색깔로 부드럽게 나오는 그라데이션이 아니고 확대를 쭉 해보면은 이렇게 도트로 되어 있는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용 그라데이션인 거예요. 정도는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막 이상하게 막 꽃무늬 보이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모니터 문제입니다. 인쇄하시면 이렇게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모니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시면 모니터는 여러분들 여기 플리스튜디오 여기 소재들 있죠.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없는 톤들은 플리스튜디오 런처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소재 같은 거 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톤은 이것저것 신기한 거 있으시면 막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무늬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선택하고 요거 소재 그대로 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딱히 줄이실 필요 없어요. 요 그라데이션 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요런 그라데이션 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넣으셔도 돼요. 여기서는 크기를 좀 조절을 해야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소재 끌어다 쓰는 것도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요런 나오는 브러쉬 자체가 애초에 지금 소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일본 공모전을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뭐 수업을 좀 들으신다라든가 아니면 많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출판 만화 이제 콘티 작성법이라든가 라고 이렇게 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콘티를 많이 고쳐주세요. 많이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콘티는 완벽함이 없어요. 그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티를 하는데 콘티를 한번 하고 안 고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고치기가 힘들다. 이미 멘탈이 이거 지금 한 번에 내가 40페이지 만들었는데 40페이지 만들 때 동안 너무 모든 걸 다 기력을 써서 고칠 힘이 없다. 그리고 어딜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안 고치시면은 좋지 않습니다. 콘티는 계속 고쳐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좀 복잡한지 잘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콘티는 많이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고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아지려고 고치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신인이나 지망생 분들이 콘티에서 연출이나 아니면 캐릭터를 세우는 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콘티를 두세 번 고쳤다 라고 해서 그게 어느 수준치 이상 올라왔다라고는 우리가 좀 확정 짓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와중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많이 고치라는 말씀은요 더 좋게 만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콘티하고 작화해서 잘하면 되겠지. 그림 퀄리티 올리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작화가 잘 그려도 재미없으면은 공모전이든 담당 편집자든 아무도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 편집자님은 언제 붙나요? 우선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것도 그 전에 라이브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공모전에다가 수고를 하시면은 거기에서 상을 받으시면 보통 대부분은 다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담당 편집자가 붙는데 수고를 했는데 수상을 못 하셨다 라고 해도 어떤 한 편집자가 수상은 못했지만 이 친구 조금 그런성이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은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일본은 수고에다가 하는 방식은 이제 토코라 그래갖고 따로 있지만 모치콤이라는 이제 시스템도 있어요. 내가 공모전에다 내는 게 아니고 직접 출판사에 물고 가서 그때 나온 담당 편집자에게 원고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담당 편집자가 괜찮으면은 괜찮은데 제가 요거 한번 당신 담당 편집자 해봐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붙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 모치콤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공모전이 아닌 각 플랫폼마다 온라인으로 작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편집자분이 코멘트를 해드려갖고 그 코멘트 방식을 어떻게 받을 거냐라고 선택란이 있습니다. 전화로 하고 싶다, 음성으로 뭐 줌이나 이런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 체크하시면은 그쪽에서 어떤 시간대에 줌을 하겠습니다라고 메일이 오든가 할 겁니다. 아니면은 메일로 나는 코멘트를 받고 싶다. 들어가시면은 그쪽에서 싹 정리해서 메일로 당신 작품의 감상은 이랬고 이랬으며 뭐 고쳐야 될 부분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라고 오실 거예요. 오실 건데 온라인 모치코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코멘트가 왔다라고 해도 그분이 담당 편집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온라인 모치코미를 했기 때문에 코멘트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분이 코멘트를 주셔서 담당 편집자가 붙으신 게 아니에요. 담당 편집자가 붙었다라는 건 그분이 다른 데다가 이제 원고 가져가지 말고 이제 나한테만 원고를 가지고 와라 라는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담당 편집자 그분한테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작품을 한번 평가해줬다 그래서 담당 편집자가 되신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니까 잘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연출, 콘티, 작성에서 기본적인 연출법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컷을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가. 그러면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이렇게 갑니다. 역 Z자로 가요. 여기에 맞춰서 연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칸 위치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말칸 위치도 큰 Z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지그재그로 가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가게끔. 큰 흐름은 역 Z로 가는 거고요. 그 안에서 지그재그로 가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요 지그재그 절대적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닙니다. 지그재그 절대적이진 않아요.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컷에서 시선이 내려가게끔은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 넣었으니까 꼭 여기다 넣어야지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넣었고 여기다 넣었는데 이쪽으로 말칸이 들어가도 돼요. 대신 다음 컷에서는 올려주시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컷 안에 말칸 넣으실 때 요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요 바깥으로 요렇게 나가게끔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바깥으로 나가는 요 말칸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연출적으로 살짝만 나갔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컷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조금 많이 요 옆칸까지 좀 갔어요. 이렇게 라고 한다면은 귀속이 여기에 메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읽었을 때 요 대사가 요 내용에 맞아 떨어지게끔 들어가는 대사라 그러면은 요렇게 옆으로 걸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칸 쓰실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인지하시고 써보시면은 더 연출이 조금 더 풍부해지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인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Z로 간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 연출에서는 컷 나눌 때 요거 같이 가시긴 하셔야 되는데 컷을 요렇게 나누면 괜찮아요. 요렇게 나누면 괜찮은데 지금 이게 아니고 요렇게 나눠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이해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시선이 독자가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랑 선이 똑같이 이어져 버렸죠. 그러면 독자 시선은요 갔다가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로 갑니다. 좋아요. 요게 한 묶음으로 묶여져서 똑같은 크기에 똑같이 컷이 위아래로 위치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도 이렇게 읽게 돼요. 지금 이 컷 구성이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런 컷 구성은 안 해요. 스토리물에서는 4컷만 하나 이런 것들 개선만 많이 하지 그런 식으로 나누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드셨을 때 많이 실수를 뭘 하시냐? 독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읽고 이쪽으로 읽고 여기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독자가 여기를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래로 독자는 시선이 가는데 이 다음 내용 거를 여기다 그려버립니다. 1번, 2번 이렇게 그려버리죠. 왜냐면 역 Z인 줄 알고 이렇게 가는 줄 알고 그리고 여기가 3번이 되고 여기가 4번이 근데 그렇지가 않죠.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1번씩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한 페이지를 넘겼어요. 여기를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1페이지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자 책을 이렇게 넘겼더니 2페이지가 오른쪽 저희가 보는 제일 오른쪽 페이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출을 하실 때 여러분들 만약에 신전환을 하셔요. 장소 이동이든 해상으로 가든 뭘 하든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든 그러면은 왼쪽 페이지에서 씬이 전환이 될 겁니다 라고 해놓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전환된 씬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컷이 나눠져 있다 라고 하면은 공사장에서 막 싸우다가 학교로 넘어가야 됩니다. 씬이. 그런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2페이지 넘겼을 때 여기에 학교 배경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메쿠리라고 합니다. 넘겼을 때 나오는 첫 컷이 신전환.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임팩트를 줄 거다. 자 1페이지에서 마지막에 막 전투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너 이 자식 하면서 부들부들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겨요. 그러면 2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임팩트 꽝 하고 뭐가 터져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넘겼을 때 나오는 첫 컷 또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요 한 페이지를 다 써야 될 거라고 해도 넘겼을 때 오른쪽 페이지에서 그 임팩트를 주셔야 돼요. 왼쪽 페이지에서 너 이 자식 부들부들 하다가 내 빵 네가 다 먹었지? 라고 빵 하고 터지는 연출은 왼쪽 페이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넘겼을 때 나오는 오른쪽 페이지에서 나오죠. 요거를 이제 메꾸리라고 하죠. 요거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컷 나눌 때 사선 쓰시죠? 사선 컷 나누시는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선 컷 나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거 사선 컷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든지 쓰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사선이 각도가 너무 막 이렇게 되게끔 하지 말아주세요. 사선이라도 살짝만 각도가. 그리고 보통 사선 컷을 쓰실 때는요 뭐 배틀 만화라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속도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컷에 연출을 그림을 넣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보통 뭐 요런 그림들일 거예요. 요런 구도라든가 아니면은 배경이 들어가도 됩니다. 웹툰 스크롤식으로 배경이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세로 컷이 조금 그냥 직선으로 하기에는 좀 밋밋하다 라고 할 때는 사선 컷을 쓰셔도 되는데 사선 컷을 쓰셨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의미에 맞게끔 조금 써주셔도 좋다라는 거. 의미 없이 사선을 긋지는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이쯤에서 사선 그어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사선을 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사선 컷을 쓸 거야. 나는 의미를 갖고 쓰시는 게 좋아요.
집중선이랑 해칭 관련해갖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해칭은 다른 강사님들도 너무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크게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해칭은 뭐 너무 선이 길게 가시면은 좋진 않아요. 적당한 선, 너무 짧아도 좋진 않겠죠. 적당한 선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 여러분들 여기 손떨림 보정 요거 혹시 쓰시나요? 손떨림 보정 내가 좀 아무리 그래도 난 좀 선이 지저분하게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손떨림 보정 높여주세요. 저는 30 놓고 쓰는데 더 높이셔도 돼요. 자, 그래서 해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해칭, 자 보십시오. 저도 지금 이게 떨리네요. 저는 40까지 올려볼게요. 해칭 너무 길어도 너무 짧아도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해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선과 선의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해칭이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해칭을 했는데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떼탄 것처럼 뭉쳐 있어요. 해칭이. 이거는 지금 선과 선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칭을 넣으실 때는 선과 선의 간격을 일정하게 넣어라. 그리고 만약에 선과 선이 겹치게 되면요, 해칭에서는 각도를 너무 90도나 뭐 90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끔, 이렇게 심하게 크로스가 되게끔 해주지 마시고 비스듬하게 가게끔 해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조금 디테일하게 간다면은 해칭을 하실 때도 제가 지금 G펜을 썼어요. 그럼 G펜은 필압이 있기 때문에 시작선과 끝났을 때 선 굵기가 다릅니다. 다른데 정말 해칭을 깔끔하게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선과 선이 끝나는 게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래야 해칭이 깔끔하게 나오고. 근데 느낌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셔도 뭐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해칭하는 범위가 좀 크다.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선이 딱 이렇다. 이 뒤에 선이 또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데 요 끝에 이렇게 얇아지는 선이 나와버리면 요 해칭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선 굵기 다 일정하게 해주시고, 이제 해칭이 끝날 거다 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끝내주셔야 돼요. 해칭 쓰는 법도 선과 선의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요것만 인지를 하셔도 해칭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지죠. 그리고 해칭 안에서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좀 느껴지게끔 뭔가를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목 아래 있는 뭐 요런 거 그라데이션으로 좀 해칭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해칭 방향도 쓰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저는 이렇게 썼는데 누구는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많이 그어보고 나는 이게 조금 더 내 스타일에 맞고 이쁜 것 같아 라는 방향은 원하시는 대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해칭했어요. 지금 이 그라데이션 요 먹을 칠할 건데 여기서 조금 풀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해칭으로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넣어주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풀리죠. 요 크로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해칭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집중선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집중선은 조금 한번 우리가 되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출판 만화 해보신 분들 혹시 집중선, 아니면 뭐 웹툰 쪽이라도 집중선 많이 쓰시니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재 같은 거 이렇게 가져다가, 자 소재를 가져다가 집중선을 넣으시면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요 집중선의 스케일을 조정을 합니다. 지금 이 컷에 알맞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케일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재로 정해져 있는 집중선은 어딘가에 이미 그려놓은 상태예요. 스케일을 키우면 선 굵기가 굵어지고, 스케일을 줄이면 선 굵기가 얇아져. 선 굵기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커지거나 아니면 너무 얇아져갖고 소재 쓴 티가 막 퍽퍽 나 라는 위험성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삼각자 좌 쪽으로 가시면요, 이 특수자 눌러보시면 이 특수자 옵션에서 평행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친구한테 모이는 집중선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방사선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집중이 될 그곳을 점을 찍습니다. 저는 이 친구니까 이 친구 인물한테 이렇게 점을 찍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게 모양처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한테 선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요거 누르시면요 레이어에 이렇게 삼각자가 생깁니다. 지금 요 자 특성이 여기 지금 적용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 표시 범위 설정이라고 나와요. 편집 대상일 때만 표시, 요 레이어에만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레이어에 표시하면은 지금 이 레이어에 적용했지만 다른 모든 레이어에 이 집중선이 다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편집 대상일 때만 표시에다가 체크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여기다가 같은 레이어에다가 이거 집중선 하다가 나 여기다 지금 다른 인물도 하나 또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레이어를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가 많아지니까 그럴 때는 요거를 이렇게 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X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요 자 기능의 활성화가 꺼져버립니다. 요런 활성화 요렇게 끄시는 법도 있고요. 뭐 어쨌든 자 요렇게 배경만 들어갔어요. 자는 여기 성게, 집중이 여기서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선 굵기로 집중선이 들어가. 이게 훨씬 깔끔하고 훨씬 보기가 좋아요. 자, 해칭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집중선도 그으실 때 선과 선 간격 가급적이면 일정하게 해주세요. 막 어디는 이렇게 되고 어디는 더 좁아져서 이렇게 되고 하면은 이 집중선 자체 굉장히 안 이쁘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집중선이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 버려요. 물론 집중선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이런 디자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도 있어요. 또 이런 집중선들도 있죠. 디자인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중선 어떻게 다 아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화책 보십시오. 뭐 만화책 아니더라도 출판 만화 인터넷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저희 거기 보시면은 액션 만화든 뭐든 뭐 나루토든 뭐든 옛날 것들이든 뭐든 보시면은 집중선 종류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걸 또 따로 뭔가 잡법서나 이런 데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정답은, 답안지는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어요. 평행선, 나는 근데 평행선 긋고 싶은데요. 들어가시면은 아까 똑같습니다. 방사선이 아니고 평행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하고 쭉 끌어오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넣을 건가 똑같아요. Shift 누르시면은 이렇게 각도 직선으로 옮겨집니다. 저는 옆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가이드라인 여러분들 요 오브젝트 툴로 누르셔서 이동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평행선 그으시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선이 나와요. 그래서 집중선, 효과선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정말 진짜 이제부터는 응용의 단계지 엄청나게 막 대단한 기술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패칭 이런 거 다 소재 쓰셔도 돼요. 저는 그거 쓸 때 매번 소재로 쓰기에는 막 사이즈 조절하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할 때 그냥 그어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할 때는 이런 식의 개념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지, 소재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웹툰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출판만화도 뭐 엄격하진 않습니다. 엄격하진 않지만 내 원고에 디지털로 쓴 그 티가 너무 안 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사실 나 디지털 썼습니다 라고 해갖고 막 풀숲부터 시작해갖고 나무부터 시작해갖고 막 소재로 막 이렇게 떡칠을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편집자분들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하십니다. 그 힘만 재밌으면은 솔직히 그거 가지고는 전혀 뭐라고 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너무 중물에 많이 쓰시게 된다 그러면은 편집자분도 이 친구는 조금 약간 소재 쪽 뭐 이런 쪽으로 좀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고, 편집자분들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작업했냐라는 건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디테일하게 좀 한번 그거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해칭 같은 경우는 근데 소재 쓰셔도 이미 지금 소재가 해칭 소재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이게 손으로 그은 건지 소재로 한 건지 중간이 안 갈 정도의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쓰셔서 디지털 티만 안 난다면은, 요즘 대부분 출판만 하는 디지털로 하시나요? 일본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디지털로 많이 넘어오셨어요. 왜 넘어오셨냐?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수작업이랑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디지털이 이제 그 표현을 해주셔서 디지털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를 좀 드린다면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이 좀 지났지만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도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한 60, 40? 디지털 60에 수작업 40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잡지에서 연재하시는 분들도 아직 수작업이 좀 많이 남으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디지털로 꽤 많이 넘어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뭐 내가 출판만화 하는 데 있어서 정통 무슨 뭐 꼭 수작업을 막 해야 되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병행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때나 침대에 누워있다가 창가로 갈 때를 연출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연출 컷의 장면을 생각해 그리는 게 어렵다. 그래서 지능의 영역인가요? 아니요, 지능의 영역 아닙니다.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움직임에 있어서 이 친구가 어디까지 거리를 움직이거나 어디까지 팔을 흔들었을 때라든가 라고 할 때 효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게 N이나 동화가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을 다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어디에 있는 부분들을 캡처를 해서 보여주는 게 좋은 거냐 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우선은 중간 과정, 이거는 조금 그 의식이 한번 돼버리면요, 이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자꾸 작업할 때 그 거슬립니다. 이게 맞나? 라면서 굉장히 많이 거슬리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많이 그려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중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한 50% 정도는 그 움직임을 다 빼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래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의 너무 생략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단계를 없애시고 그 다음 거를 보고요. 그러시면은 조금 물론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연출 실력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영상, 영화나 그런 것들 콘티식으로 내 안에서 각색해갖고 그거 따라 그리면서 연출력을 늘리겠다라고 혹시나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는 지금 하지 마. 영화적인 연출 좋습니다. 좋은데 애초에 지금 작품을 많이 안 하신 분은 아까 좀 전에 여기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어떤 컷을 그려야 될지 판단이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자꾸 연출력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만화 쪽에 나와 있는 연출을 콘티식으로 모작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템포도 익히시고 또 드로잉력도 늘어나고 하니까 모작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담당 편집자한테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여서 우선 모작부터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모치콤이나 공모
공모전 출품 작품을 단편이 아닌 장편을 목표로 강한 1화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연재작은 안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연재작을 받는다라는 공모전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공모전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단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공모전은 1, 2, 3화를 이제 1화 완성, 2, 3화 콘티 또는 1, 2, 3화 완성으로 해서 많이들 내거나 투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개념입니다. 연재를 덜컥 시켜주시지 않아요. 왜냐면 검증이 안 됐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우리가 뭘 믿고 당신의 연재작을 보고 그거를 써야 되냐? 단편에서부터 어느 정도 합해져 있는지에 대한 보증도 안 돼. 게다가 단편을 잘 그려야지만 연재를 잘한다라는 게 그쪽 업계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연재를 한다 그래서 뒷이야기가 있으니까 자꾸 앞에서 떡밥 풀려고 한다라는 거를 일본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한 화 안에서도 기승전결을 맞춰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트레이닝을 단편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에게 단편을 끝도 없이 트레이닝을 시킨다라는 게 그쪽 업계의 좀 약간 모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출난 공모전이 아닌 이상은 연재작이나 이런 것들 기획해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1화 완성을 가지고 가시는 거는 좀 수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담당 편집자가 붙으실 수는 있어요. 그냥 오치코미론만 들고 가셔서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붙으실 수는 있지만 그 작품이 연재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90%가 넘을 겁니다. 이 친구 가능성 있으니까 그러면 단편을 시켜볼까? 라면서 단편을 다시 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어시분들을 덜 고용하게 되었다든가 작업 시간이 확 줄었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작업 때는 보통 주간 연재 하시면요, 아마 한 4명에서 6명 정도로 어시분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디지털 하시는 분들은 뭐 2명이라도 보통 다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작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게다가 수작업 때는 이제 어시분들이 다 작업실로 오셨어야 되는데, 이제 디지털로 할 때는 다 재택으로 하셔서 차비도 안 드려도 되고 식비도 안 드려도 되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이제 제작 비용이겠죠, 어시 비용 뭐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티 모작은 어디까지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스케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그냥 얼굴 달걀로 그리고 눈, 코, 입만 그리고 하시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스케치보다 조금 아래 정도로 그리시는 게. 왜냐?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 돼갖고 담당 편집자가 붙으시면요, 내 그림을 그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대충 그려도 어떤 느낌으로 나올 거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대충 그려주셔도 돼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신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고 가면 욕 들어먹어요. 그럼 콘티는 가급적이면 조금 디테일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모작도 좀 디테일하게 하시면은 플러스 알파 드로잉력도 넣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당 편집이 보면 반대로 버려지기도 하나요? 나쁜 질문이네요. 버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90% 이상이 담당 편집자 밑에서 버티지를 못하시고, 신인분들이.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리고 담당 편집자는 여러분들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담당 편집자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막 아끼고 막 이래서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툭 건드는 시기. 그분들 밑에 많게는 50명 정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필을 해야 돼요. 작품을 들고. 그분들 우리한테 연락 먼저 주지도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저 해왔어요, 저 봐주세요 라고 해야 그분들이 그나마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피드백을 해주시거나 하는 거지, 너 담당 편집자 붙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케어해주겠어 라는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 편집자 붙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소홀히 대할까 라는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요 마지막으로 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출판 만화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요 스킬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스킬 아닙니다. 풀만 알면, 개념만 알면 되는 아주 간단한 스킬들이에요. 빠르면은 사실 2, 3일만 연하면은 다 몸에 익힐 수 있는 스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고 싶고 막 궁금해 하셨으니까 조금 뭔가 크게 와닿으실 수도 있고, 아 좀 저게 저렇구나, 우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 늘 잘 아시겠지만 요런 스킬들이 만화의 재미를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일본 출판 만화 공모전반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 들어오시면은 요런 스킬적인 부분 위주가 아니, 아까 콘티 작성할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계속 콘티를 많이 고치시고 피드백을 제가 해드리고 더 나은 작품이 되게끔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킬은 스킬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냥 거들 뿐이에요. 진짜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제가 뭐 이렇게 뭐 패칭 뭐 간격 일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지만 진격의 거인 보세요. 선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분 해칭도 되게 좀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재밌잖아. 그쪽 일본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게 결국에는 재미입니다. 해칭 잘했다고 담당 편집자 뭐 집중선 잘했다고 담당 편집자 붙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단편을 만약에 일본 공모전에서 만드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편으로서의 재미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리고 내 작품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 메시지는 뭐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와이랩 아카데미 소통방송 일정은 댓글로